자, 이번 시간은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저작권법 뜬금없이 이거 무슨 패션 업체가 무슨 저작권법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룩 메뉴를 오픈을 했고, 그 룩에 관련된 게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을 건데, 크라우드 소싱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핀터레스트 같이 유저들이 올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식인데, 저희는 조금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룩 사진을 올릴 때 어떤 저작권 문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작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이트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올린 사람한테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법원까지 가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저작권법. 일단은 저작권법이 어떨 때 그럼 저작권법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남의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올렸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죠? 일단 저작권법이라는 거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 건 뭐냐면은 저작권자가 이거 내 사진인데 네가 왜 써?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렸다는 그 행위 자체로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작권자가 야 이거 쓰지 마 라고 했을 때 이 저작권법이 영원히 안 걸리면 되는 거네, 일단.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친고죄라는 게 그런 거를 뜻한 겁니다. 네. 그 권리를 갖고 있는 데서 어떤 문제시 삼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시 삼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나중에 뭐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를 그렇죠. 한번 봅시다.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저작권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인스타그램에 그 퍼가지고 그 잘라가지고 올린 사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핀터레스트도 많고. 그렇죠. 그런 사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고 놔두느냐? 이유가 있죠. 많이 퍼질수록 그만큼 또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실 엄격하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게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은 거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법으로는 어떤 그게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 여러 가지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돼요, 사실. 그냥 올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제가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블로그 쪽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블로그에 이미지를 이제 쓴 걸 가지고 한때 문제가 됐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자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의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뭐라 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합의를 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뭐 합의금이 보통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막 그렇게 블로거들한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를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아는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가 봐요.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별 문제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꼼꼼하세요. 의사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친구들 중에 검사가 있어서 검사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친구라는 검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합의 봐라. 괜히 문제 이렇게 하지 말고 합의 봐라. 그래서 한 돈 200만 주고 합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래도 합의 보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물론 그거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게 저는 기분이 나빴냐면은, 제 말을 안 듣고 검사가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정말 성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친구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합의 봐라고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
그게 그 친구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만약에 내 말을 믿는다면은 내가 처리해 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게 제가 법원까지 들어왔어요. 벌금 200만, 그 벌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쪽 그 저작권자가 합의 보자는 게 200만 원이었는데 저 10만 원 벌금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합의금 장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이게 법무법인들이 하도 돈이 안 되니까. 네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저작권 그 있는 그 이미지 있는 그 저작권자 그러니까 특히나 언론사, 예, 언론사라든지 언론사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밑에 이 워터마크 찍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특히 대부분 언론사랑 많이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언론사에 있는 이미지를 도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언론사의 이미지, 그 언론사랑 이렇게 그걸 해서 언론사들 중에서도 대형 언론사 말고 그 뭐 그냥 중소규모의 언론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데랑 협의를 보면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그 어떤 소유권을 이렇게 하는 거를 대리를 해주는 대리 법무법인에서 대리를 해주면서 이제 개인 블로거들 왜냐하면 저작권법을 잘 모르니까 개인 블로거들을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럼 좀 놀랬죠 좀. 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뭐 해도 고소, 뭐 고발,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게 좀 법하고는 좀 친숙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뭐 경찰 이러면 뭐 큰일 난 줄 알아요. 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도 대리로 원래 그건 대행이 안 돼요. 근데 그 부산 쪽에 계신 분이라서 이제 신고는 그쪽에서 그 서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대신 가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갔던 거죠. 서울 지방법원에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리인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막무가내 들어가서 그 너무 바쁘신 분이고 부산 분이라서 제가 대신 왔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얘기해가지고 뭘 했는데 딱 10만 원 나온 거죠. 원래는 한 요 정도 돈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법을 모르니까 한번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 어디서 우리 쪽에서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적게 해줄 테니까 합의금. 근데 합의금이 더 비쌌던 거지. 이게 합의금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했던. 아주 이거는 상술이네 상술. 상술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협박 갈취에 갈취 이거는. 저작권법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룩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올리실 때 이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되도록이면 내국인 사진 쓰지 마세요. 왜냐면 내국인 사진은 저작권자가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외국인이 유언비 사이트까지 들어와가지고 야 이 뭐라고 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성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룩 사진에 보면은 저작권 신고가 있어요. 신고가 있어가지고 이게 저작권법 위반, 본인이 저작권자이라서 이거는 위반이다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다 장치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업체 소유 사진. 특히나 이제 뭐 워터마크가 찍힌 것들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워터마크가 안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미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패션 쪽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보통 업체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워터마크 안 붙은 것들이 이제 룩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 소유 사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만약에 이제 저작권 을 가지고 뭐 딴지를 걸면 딴지를 걸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인스타그램에는 뭐 수많은 것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터마크가 붙은 것들은 되도록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쪽에 있는 그 게티 이미지가 좀 심해요. 그렇죠. 게티 같은 경우는 국내 그 게티 이미지 코리아라고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딴지 걸기가 쉽죠. 그러니까 게티라고 마크 붙은 거는 좀 게티 이미지들이 좀 퀄리티가 높아요. 퀄리티가 높은데 패션 쪽 관련돼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뭐 연예인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일절 쓰지 마시기 바라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사진 작가가 찍었던 거 그런 것들은 뭐 시그니처나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는 저기 워터마크 이런 것들 다 붙여놨을 거니까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룩 메뉴를 오픈했고 그 다음에 그 개인화 서비스에 관심, 그러니까 룩에 있는 사진을 내가
담아가지고 내가 이제 뭐 그룹별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럼 내가 올린 것들을 또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는 건데, 룩 메뉴는 이제 그 유저들이 올린, 네. 회원분들이 올린 그 룩 사진이 공유가 되는 데고, 개인화 서비스인 관심원단, 그건 이제 남이 올린 걸 갖다가 이제 담을 수가 있고 내가 그룹별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본인의 착장샷을 올리는 데가 아니에요. 예. 본인의 착장샷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참조할 만한 룩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자기의 착장샷은요, 나중에 옷장 서비스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유호 홈핏에서 제작한 옷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옷을 갖다가 제작할 수 있는 식으로 링크가 생길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닌 것들은 맞춤복은 절대 브랜드 언급이 안 되고 언급을 하면 안 되고, 그건 업자라고 보고 저희가 바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릴 거니까, 기성복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이름을 갖다 언급해도 되는 식으로 뭔가를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올리시면 되고, 그 룩 사진에는 본인의 착장샷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룩 사진에 보면 이 사진들의 퀄리티가, 옷 입은 것들이 상당히 좀, 그쵸? 네. 페피들이 좀 많이, 좀 이용범 대표님이 좀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저작권 쪽으로 문제가 되면 이용범 대표님은 이제 망합니다. 워낙 사진 많이 올리셔가지고.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그 큰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용범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핀터레스트를 만든 건 아닌데 걔네들 거보다 좀 더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조금은 룩 사진을 올리는데 어떻게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잘못 올린다 하더라도 또 관리자 단에서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네. 그냥 인스타그램 같이 그냥 알아서 올려라 해갖고 신경도 안 쓰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